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C 언어 프로그래밍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장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랩 6-1은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도 반복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랩 6-1을 여기는 반복문이 사용되지 않는데도 이거는 지금 자기 자신을 호출한 함수라고 해서 재기 함수를 사용하거든요. 재기 함수를 통해서 지금 반복을 할 건데 왜 이거를 보여드리느냐, 왜냐면 이 재기 함수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사용하기가 힘든데 그거를 간단하게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반복문이기 때문에 반복문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먼저 랩 6-1을 풀어보겠습니다. 랩 6-1은 프린트라는 재기 함수를 만들 거거든요. 여기서 카운트라는 게 있고, 그래서 카운트에 원하는 반복 횟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반복 횟수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을 입력하면 난생 처음이라는 문자열을 3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이때 이 난생 처음을 출력하는 함수가 프린트라는 함수고, 여기 이 카운트라는 매개 변수에 3을 넣어주면은 난생 처음이 3번 출력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짜느냐? 소스는 여기 있죠. 왜 이게 프린트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왜 재기 함수냐? 자기 자신을 호출한 함수냐? 왜? 요 함수 본체 안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구행에 보시면은 프린트, 지금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메인에서는 출력할 반복 횟수를 입력받겠죠. 표준 입출력으로부터. 그래서 여기 n이란 변수를 마련해서 n의 반복 횟수를 받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이제 프린트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죠. 그러면 프린트가 이렇게 호출이 돼서 얘에서 이제 여기는 반복할 횟수가 들어올 거고,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 또 여기로 들어오겠죠. 실행 흐름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 호출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프린트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프린트가 호출되고, 또 얘가 이제 프린트가 호출되고 계속 돌면은 무한 호출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기 함수에서는 무한 반복 호출이 되지 않도록 함수를 종료해주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런 로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거죠. 6행의 카운트 조건문으로, 선택문으로 if 카운트가 0보다 클 때만 자기 자신을 호출하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호출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들어온 카운트라는 거, 카운트 매개 변수에서 1을 빼서 전달해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한번 볼게요. 만일 반복 횟수를 1을 입력했어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카운트 1. 그러면 여기 조건문에서 카운트가 1이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난생 처음을 일단 출력을 하고 자기 자신 프린트를 또 호출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매개 변수가 좀 바뀌죠. 카운트에 1을 뺀 값을 넘겨줘요. 그러면 아까 카운트는 지금 1이잖아요. 1에서 1 빼면 0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쭉 돌아갔을 때는 요 매개 변수는 이제 0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실행 흐름이 이렇게 오다가 카운트가 0보다 커요? 아니죠. 안 크죠. 그러면은 거짓이니까 바로 이거 건너뛰고 종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출력되고 말게 되는 거고. 만약 그러면 2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반복 횟수를 2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 2가 들어오고 2는 0보다 크고,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다시 호출하는데 이때는 2 빼기 1이니까 1로 넘어가겠죠. 카운트가 1이 돼서 다시 프린트가 호출되고 1은 0보다 크니까 여기 또 한번 난생 처음이 출력된 다음에 이번엔 1 빼기 1 0이 돼서 다시 또 프린트가 호출된 다음에 이땐 0이니까 그냥 이 if문을 지나치게 된다. 그래서 두 번만 출력되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7이라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호출되죠? 네. 재기 함수를 통해서 반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해주는 거. 실제로 이제 반복문, 폼은 while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랩 6-2 팩토리얼 계산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팩토리얼 계산을 할 건데요. 단순히 이제 몇 팩토리얼, 7 팩토리얼, 8 팩토리얼 이렇게 그냥 계산하라는 거는 너무 쉬워서 약간 좀 응용을 해서 n이라는 수가 입력됐을 때 그 팩토리얼을 계산할 때 1000을 넘지 않는 최대의 n 값과 그때의 그 팩토리얼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000을 넘지 않는 거. 6팩토리얼까지 계산을 하면 720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만일 7팩토리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5000 넘겠죠. 예, 1000이 그냥 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1000을 넘지 않는 최대의 n. 그거는 6이 되겠죠. 그리고 6팩토리얼은 720이 되고. 예, 요런 거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짜려고 합니다. 코드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일단 요 변수 i가 있죠. i는 이제 제어 변수예요. 포문의 그 반복을 제어하기 위해서 보통 카운트 역할을 하는 제어 변수 i를 뒀고, 그리고 여기 변수 팩토리얼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실제 이 계산값, 팩토리얼 계산값을 담을 변수예요. 그래서 이제 포문이 시작이 되는데, 예, i는 이제 제어 변수 i는 1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지금 조건식이 어때요? 없죠. 조건식이 없을 때는 무한 반복이라고 그랬죠. 항상 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조건식이 없느냐? 보통 조건식이 있는 경우는 특정한 횟수를 반복할 때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i는 1이고 i는 30보다 작다고 3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1부터 29까지 29번 반복하고 요런 구조일 때 조건식을 주로 사용하고, 만약 조건식이 없을 때는 무한 반복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무한 반복을 쓰게 되느냐? 사실 이 팩토리얼 계산을 하게 되면 1000을 넘지 않는 게 몇 번 반복해서 계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수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무한 반복하게 만들고, 그 포문 안에서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은 그 반복문, 포문을 탈출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써요, 주로. 그래서 조건식은 생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 변수는 1씩 증가시키겠죠. 팩토리얼은 먼저 1로 초기화를 했어요. 왜냐면 계속 곱해 나가야 되니까. 곱해 나가야 돼서 1로 초기화라고. 만약 0이라고 하면 계속 곱해봤자 0이니까 1부터 시작을 합니다. 1부터 이제 계속 이제 1 곱하고 2 곱하고 3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i는 1부터 시작을 하고요. 요 넥스트 변수를 마련해서 처음 초기값 팩토리얼에 그 i 값을 이제 곱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일 때는 이제 넥스가 1이 되겠죠. 팩토리얼에 1 곱했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2가 돼서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3을 또 곱하고 계속 그 값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 넥스트가 어떻게 돼요? 넥스트 값이 1000이 넘거나 같으면 1000을 넘지 않는 최대의 n을 구하는 거니까 1000을 넘는 순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브레이크를 해서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겠죠. 아예 빠져나가서 그때 이제 팩토리얼 정보를 계산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1이었는데 1 곱하기 2를 하면은 넥스트가 1이 되고 1000을 당연히 안 넘죠. 그러면은 팩토리얼에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반복이 돼서 이제 2가 되겠죠. 1 곱하기 2는 넥스트가 2가 되고 또 이제 팩토리얼은 2로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하면은 현재 팩토리얼은 2였는데 i는 3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넥스트는 6이 되고 그래서 팩토리얼은 다시 이제 6으로 되고 요게 1000이 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1000을 넘어서면은 이제 팩토리얼은 계산이 됐겠죠. 1000은 넘지 않는 수. 여기서 만일 이때가 지금 i가 이미 이 팩토리얼 값이 720이고 i가 이제 7일 때 i가 7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720에 7을 곱하면 이제 5000이 넘으니까 넥스트가 5000이니까 어떻게 돼요? 1000보다 크니까 바로 브레이크가 되면서 포문을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팩토리얼은 720으로 남아 있는 거고 i는 7이었으니까 7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i에서 1을 뺀 거 요거를 출력해주면 6이라는 수가 나오겠죠. 6팩토리얼. 6팩토리얼은 팩토리얼 계산한가.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겠죠. 실행해 볼까요? 한번.
네, 바로 나오죠. 6팩토리알 720. 그럼 사실은 뭐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2000으로 바꿔도 되고 2000으로 바꿔도 똑같이 6팩토리알이 나오겠죠. 5000까지는 뭐 나올 거고 한번 뭐 6000으로 바꿔볼게요. 6000으로 바꿔서 그러면은 7팩토리알까지 나올 것 같아요. 네, 7팩토리알 5040이 나오네요. 그죠? 네. 랩 6-3입니다. 예, 아까 문제랑 똑같아요. 근데 똑같긴 한데 뭐가 다르냐? 팩토리알을 계산을 하는데 이번에는 1000을 넘는 최소의 그 n값과 그때의 그 팩토리알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대신 화일문을 쓰도록 포문을 썼으니까 이번에 화일문을 써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요. 예, 아까보다도 훨씬 간단해요. 이거는 문제 자체가. 이제 코드를 보면은 아까랑 지금 똑같죠? 이전 문제랑. 예, 구조는 똑같아요. 제어 변수 있고 팩토리알, 예, 1로 초기화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일문 조건식이 있는데 되게 간단하죠. 팩토리알 값이 계산된 값이 1000보다 작을 때는 계속 반복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팩토리알이 어떻게 돼요? 1000보다 큰 순간 이제 반복을 안 하고 바로 나와서 출력을 하겠죠, 여기. 그래서 여기는 대신 이 화일문은 포문은 아까 그 반복식이 있었잖아요. 포문 안에 ifulfill이라고. 근데 이 화일문은 조건식만 있기 때문에 제어 변수를 하나씩 늘려주는 이런 코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또 아까 포문과의 차이가 있다면 포문은 이제 아까 조건식을 생략하면 무한 반복되니까 어떤 조건을 따져서 브레이크를 해줬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화일문에서는 특별히 브레이크가 필요가 없죠. 왜? 조건식 자체가 이미 있어서 이 조건이 이제 거짓이 되면은 화일문은 빠져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ifulfill 이렇게 하고 팩토리알에 이제 곱하는 거죠. i를 하나씩. 예. 맨 처음에 팩토리알 1이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ifulfill 하면 i가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러면 2를 곱해서 2가 되고 팩토리알이 또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 다음에 6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문제 봤을 때 6팩토리알이 720이었죠. 그런데 7팩토리알은 5040이니까 1000을 넘는 최소의 n은 예, 7팩토리알이 나올 거예요. 7팩토리알 5040. 계산해 볼까요? 예. 예, 바로 나오죠. 네, 랩 6-4입니다. 입력한 수를 모두 합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화일문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 예, 왜 두 화일이 좋은지를 예,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사실은 두 화일을 꼭 반드시 쓸 필요는 없어요. 포문을 써도 되고 화일문을 써도 되는데 두 화일이 왜 따로 또 제공이 되느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코드를 간소화하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두 화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두 화일이 필요한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더하고 싶은 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수를 계속 넣을 수 있죠. 계속 무한히 반복해서 넣을 수 있다가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으면 이제 0을 넣으면은 0을 이제 종료 신호로 봐서 그때까지 입력된 수를 다 더해서 그 값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0을 넣어주면은 전체 이 숫자들이 합 6이 나오겠죠.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n은 이제 입력받을 값 1, 2, 3 이렇게 입력받을 값이고 sum은 뭐예요? 계속 입력된 값을 더해가는 누적시켜가는 변수겠죠. 그리고 지금 두 화일을 썼는데 맨 처음에 보시면 두 화일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 화일 같은 경우는 조건식을 체크를 하잖아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래서 참이면은 화일문 아래 바로 문장을 실행하고 아니면 그냥 빠져나가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두 화일은 조건식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실행해요. 무조건. 일단 실행하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따져서 또 반복할 건지 탈출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두에 들어오면은 일단 먼저 출력을 하겠죠. 더하고 싶은 수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scanf로 받고 그래서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썸에다가 더해야겠죠. 이제 누적시켜서 누적을 하고 조건 이제 또 반복할 건지 아닌지는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입력된 값이 0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했죠. n이 이렇게 0이 아니면은 계속 반복하고 0이면은 끝내서 그때까지 총합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따로 실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해는 되는데 왜 두 화일을 썼느냐. 요거를 만약에 똑같이 두 화일을 안 쓰고 화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일로 쓴다고 하면은 최초에 이런 식으로 한번 일단 출력이 돼야겠죠. 그죠? 더하고 싶은 수를 입력하세요. 그죠? 그리고 파일 쓰고 이때 n이 0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sum은 똑같이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건데 이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한 번 더 있어야겠죠. 계속 이제 또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더하고 싶은 수를 입력하라고. 그죠? 요 화일문에서 계속 요 부분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요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부분이 또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실행해 보면 똑같이 되나 볼게요. 예, 똑같이 해볼게요. 더하고 싶은 수를 입력해. 1, 2, 3, 0 하면은 총합 6. 똑같은 프로그램이 됐죠. 자, 그런데 아까 두 화일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프린트F, 스캔F.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두 번 썼잖아요. 무조건 한 번 실행해야 되니까. 조건에 걸리건 말건, 조건이 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근데 아까 두 화일은 어땠어요? 두 화일 안에 그냥 무조건 처음엔 실행되니까 이거 한 번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좀 더 코드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화일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랩 6-5입니다. 생년월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키오스크나 뭐 다른 프로그램 이런 데서 이제 입력을 받을 때 잘못된 입력을 하면은 계속 똑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잘못된 입력입니다. 다시 뭐 입력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생년월일 하는데 뭐 3000년에 태어나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또 12월까지인데 나는 13월에 태어났어. 이것도 입력을 받으면 안 되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메시지를 띄워주지요. 보통 잘못된 입력, 유효한 값을 입력하라고. 그거를 한번 그런 구조를 반복문, 화일문을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조건이 있죠. 2021년 이하, 월은 12 이하, 또 일은 30일 이하까지만 입력되도록 제대로 된 입력이고, 그 이외의 숫자, 이게 넘어가거나 작거나 그런 숫자가 들어오면은 다시 이렇게 입력하죠. 예를 들어서 2100년을 입력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냥 태어난 연도로 또 입력하라고 나오도록. 월도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단 하나라도 이제 0 이하의 수가 입력되면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요거 연도, 월, 일 요거를 체크하고 유효한지 판단해서 계속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 입력을 받거나, 요 구조는 되게 간단하긴 한데 지금 연, 월, 일 3개잖아요. 그래서 코드는 좀 길어요. 이거 보면 코드는 길는데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일단 얘는 뭐예요? 지금 유효한 연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한 반복을 하게 되겠죠. 엉터리 연도를 하면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조건식에 1을 썼습니다. 1을 쓰면은 이건 항상 참이니까 이 화일문은 무한히 반복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적절히 화일문 안에 이제 반복문을 탈출하는 코드가 들어가야겠죠. 여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라고 출력이 되고, 스캔F를 통해서 이 변수 마련했죠. year, month, day. 연도를 입력받습니다. 연도가 만약 2021보다 크면은 다시 반복해야겠죠. 다시 이제 반복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때 쓰는 게 뭐예요? continue죠. 2021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 계속 continue를 만나면 계속 이 화일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실행될 거예요. 계속.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라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1보다 이제 작은 제대로 된 연도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제 여기를 안 타고 else if에 빠질 텐데, else if에서 아까 조건이 뭐였어요? 단 하나라도 0 이하의 수가 입력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죠. 만일 year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return 0. return은 뭐예요? 여기서 리턴을 하면 어떻게 돼요? 메인 프로그램 자체가 리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예요. 즉 여기를 이제 무사히 빠져나왔으면 year가 1년부터 2021, 그죠? 2021까지 유효한 숫자가 입력됐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요 구조가. 요 지금 구조가 연도에 대해서 똑같이 월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원스를 받고 달을 받고 12보다 크냐 12월까지 0 이하 값이 입력됐냐 리턴하고,
똑같죠. 1도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죠. 구조가. 여기 31일까지 있으니까. 물론 2월은 30일도 없고 뭐 4월도 31일이 없고 뭐 이런 걸 따지실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요 책 거의 마지막에 보면 그런 것까지도 체크하는 걸 짤 거예요. 짜긴 짤 거고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유효성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요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여기까지 통과가 되면 어떤 상태예요? 연월일, 태어난 연월일이 제대로 다 입력된 거죠. 유효하게. 그러면 그때 이제 출력을 하죠. 생일은 %d 해서 year, month, day 넣어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리턴 0을 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는 거죠. 태어난 연도 입력해 볼까요? 미래에서 왔으면 9000년도에 태어나면 계속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라고 하겠죠. 8000년도 안 되고 2000년에 태어났다고 할게요. 2002년 월드컵 2000년 그리고 태어난 월 언제 태어났을까요? 11월 13월 13월 하면 안 되죠. 그러면 6월에 태어났다고 해볼게요. 6월이 됐고 일도 마찬가지죠. 30이 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15 그러면 2000년 6월 15일 버스데이 이렇게 됩니다. (6장의) 마지막 문제인 실전 예제입니다. 100 이하의 소수를 출력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반복문을 이제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프로그래밍 이런 기능들 뭐 조건문, 선택문, 반복문 이런 거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것도 필요를 하거든요. 그런 걸 알아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사실 소수라는 거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거고 100 이하의 소수 출력하기 요구하면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1부터 100까지 써놓은 다음에 이제 1은 뭐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남겨두고 2는 일단 소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의 배수들을 이제 싹 없애요. 마치 채를 치듯이. 그러면 이제 채로 치면은 2의 배수들은 쭉 사라졌으니까 이제 이 다음 수는 뭐가 남아있어요? 3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제 3을 또 소수로 꺼내고 3의 배수를 싹 또 쳐내죠. 그 다음은 뭐냐? 4인데 4는 이미 걸러졌죠. 2의 배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수가 또 5가 되고 그러면 이제 5의 배수들을 또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100까지 쭉 가면은 결국 채에 걸러지고 남은 수들이 다 소수다. 이게 그 에라토스테네스의 채거든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는 약간 어렵고 해서 좀 비슷한 방식으로 소수를 출력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2는 먼저 출력해요. 그죠? 프로그램 시작하면 2는 소수니까 최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3부터 100까지 쭉 반복문을 돌 거예요. 여기 반복식에 i는 2씩 더해지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3이니까 그 다음 반복되면 뭐가 돼요? 5가 되고 그 다음 반복되면 7이 되고 9가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2의 배수는 짝수가 아니니까 2 빼고는 2의 배수들 짝수들은 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산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빼버린 거예요. 이 반복식을 통해서 제어 변수 자체를 홀수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거죠. 요게 뭐 이거를 왜 이렇게 그냥 i는 그냥 i 풀풀 해도 어차피 뭐 조건이 안 맞으면은 걸러지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컴퓨터는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돌겠죠. 반복문이 더 많이 실행이 될 건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좀 줄여주는 거 그게 바로 테크닉이고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는 이제 홀수가 되면서 점점 커지는 거고 100보다 작게. 그리고 여기 지금 플래그란 변수를 뒀잖아요. 이거는 이 i라는 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할 거거든요. 소수인지 아닌지. 소수가 맞으면 계속 1로 남을 거고 소수가 만약 아니면 0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0으로.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체크가 끝나면은 플래그가 1인 경우는 이제 참이죠. 소수인 경우는 그 소수를 찍어줄 거예요.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소수인지를 체크하는 거겠죠.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i의 어떤 수가 들어왔을 때 그 i보다 작은 수로 다 나눠봐요. 예를 들어서 i라는 수가 만약 77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여기 지금 계속 반복돼서
77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J는 3부터 J는 I보다 작은 77보다 작은 수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겠죠. J가 그럼 어떻게 반복돼요? J는 3, 5, 7, 9, 1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7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돼 가지고 뭐를 하느냐? 그 I 77을 그 J라는 숫자로 I보다 작은 홀수로 이제 I보다 작은 홀수들로 다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봐서 어떻게 돼요? 나머지 연산을 하죠. 나머지 연산을 해서 그 값이 0이 되면은 0이 된다는 건 나눠진다는 거잖아요. 나눠지면은 뭐예요? 소수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플래그를 0으로 세팅하고 브레이크를 해서 요 반복문, 그죠? 요 브레이크는 요 반복문을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면은 이제 플래그가 0이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니까 출력이 될 거고, 만일 여기 한 번도 안 걸렸다, 전혀 나눠진 적이 없다, 그러면 걔는 소수겠죠. 예, 2니까 바로 이제 3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3보다는 5가 좋겠네요. 5로 해볼게요. i가 5일 때는 처음에 이제 여기 i가 5가 되겠죠. 그러면 j는 3이고, 예, 그러면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연산을 했을 때 0이 되지 않죠. 2가 나오니까 안 나눠지죠. j가 5가 될 텐데 5보다 작지 않고 같으니까 이 반복문은 저절로 그냥 빠져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플래그가 현재 1인 상태잖아요. 여기를 탄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5가 출력되는 거죠. 2, 3, 5가 출력되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나왔죠. 이렇게 에라토스테네스의 해체를 비슷하게 그냥 구현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그냥 에라토스테네스 해체는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사실은 이제 배열을 짜가지고 실제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지워 나가고 뭐 남는 것만 이제 출력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진짜 제대로 된 거고, 사실은 문제를 푸는 거는 방법은 여러 개니까 이런 식으로도 짤 수 있다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6장 반복문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7장 랩과 실전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